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타임지 월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중국의 전기차가 전 세계를 지금 패권을 잡고 있다. 그런 기사가 되겠어요. 또 쉬프트 이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쉬프트라는 것이 이제 이동이란 뜻인데, 그 이동의 축이 동방으로 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시장 지배력이 이동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이제 전기차의 주도권은 테슬라가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 BYD라는 회사로 글로벌 1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계 EV 판매의 62%를 점유하면서 17개월 만에 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5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NIO라는 그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BYD라는 것은 Buy Your 뭐 Doing인가? 그 약자로서 이제 중국이 테슬라와 같은 회사가 하나 있고, 또 양산 회사가 이제 NIO 회사가 있는 거예요. 연간 그래서 430만 대를 생산하는 BYD 회사와 또 3,000개의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소가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분야도 앞서가고 있고, 또 그런 양산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동양이 중국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세계를.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가면서 유럽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또 그것이 미국으로 가면서 지금의 어떤 실크로드가 산업혁명 20세기 이렇게 서구로 갔는데, 쉬프트 웨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크로드 이후에. 근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역류를 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쉬프트 이스트란 말을 쓴 거예요.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쇠퇴하고 중국과 아시아가 지금 부상하기 때문에 지금 쉬프트 이스트란 말로 표현하고 있고, 지금 뭐든 보세요. 전기 자동차를 사람이 없이 완전히 기계로 다 조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중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지금 전기 자동차의 붐이 어떤 새로운 테크의 라이즈의 부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월드 기사를 가지고 두 편에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패권을 중국이 이제 세계 EV 판매의 62%를 점유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BYD가 이제 테슬라 판매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글로벌 430만 대, 테슬라는 180만 대 완전히 추월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중국 EV 브랜드가 15개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혁신이냐를 보니까요, 지금 리튬 인산 철이라 해가지고 LFP라고 합니다. 리튬 인산철. 이게 리튬과 철과 인산을 섞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였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안정성도 매우 높고 수명이 3,000에서 5,000 사이클, 600도씨까지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왜 불안하나, 전기가 불이 난다 해가지고 불안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LFP라는 리튬 인산철이 나오면서 현재 NCM이라고 해가지고 삼원계라고 해가지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썼던 이런 NCM을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NCM은 또 비싸고요. 또 200도씨에서 폭주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는 600도씨까지 안전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지금 LFP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빨간색이. 그래서 지금 2023년 5, 6월 달 이 정도에서 지금 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지금 NCM이라는 삼원계 배터리는 계속 60%라는 2020년 60% 차지했던 시장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LFP가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5,000회 충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20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명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600도씨까지 안전하기 때문에 철과 인산은 또 화학적으로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있고, 또 경제성의 면에서 보면은 철이잖아요. 리튬 인산 철이니까 철이 들어가잖아. 철은 지구에서 4번째로 많은 원소이기 때문에 원료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코발트를 뭐 수입한다 해가지고 의존도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코발트도 불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비도 30-40% 절약이 되면서 획기적인 비용이 절감되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이제 이 LFP, 즉 리튬 인산 철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된 거예요, 중국이. 자, 이런 점들이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석권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YD라는 회사의 전기 자동차인데 BYD 시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NIO 회사 거 자동차 여기는 이제 테슬라 위주의 굉장히 전기차의 그 프리미엄급 이게 중국의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NIO가 2014년 설립했고요. BYD는 95년도 설립했네요. 그러면서 BYD가 이제 그 중국을 이제 대중화를 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LFP 배터리를 수집 통합을 하면서 됐고요. 가격대는 $10,000에서 $50,000. 그런데 이제 NIO는 지금 48,000에서 $70,000.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 테슬라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YD는 지금 현재 70개국에 대량 진출해 있고요. 430만 대. 그런데 이제 NIO는 22만 대 정도. 그래서 430만 대를 좀 석권하고 있다. BYD를 좀 기억해 주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압도적 기술 혁신과 도약이 있었다. NIO는 3분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분만 걸리면 배터리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충전할 필요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 혁신을 해가지고요. 주행거리가 거의 1000km, 중국 전기차 산업의 어떤 그 혁신이 되겠죠. 1000km, 세계 최장 주행을 하고요. 또 특허로만 그 NIO 글로벌 특허로만 9,800개가 있고요. 충전 속도는 BYD는 5분 충전,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NIO는 3분 배터리 교환하는,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우리가 주유할 때 5분 걸리잖아, 예를 들면. 그거가 똑같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치열한 내수 경쟁을 해가지고 중앙과 중국의 지방 정부가 보조금이 2,300억 달러에 이르고요. 2023년도에는 5만 2천 개의 EV 기업이 폐업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정부가 지원을 했고 또 경쟁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임즈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과 EU가 좀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EU 고율 관세로 100%를 부과를 했고 또 반도체 전쟁, 또 AI 전쟁까지 이제 규제가 확전하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100% 관세 부과한다고 했고 추가 25% 관세했는데 두 정상이 이제 없던 걸로 했다. 뭐 이런 또 기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달 전에 이야기가 이제 기사가 실리다 보니까 이런 또 상황이 된 것이죠. 또 EU에서는 이제 37.6%의 반보조금의 관세를 또 매기고 있고 캐나다는 역시 이제 미국 따라서 100% 수입 관세를 매기고 있다.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til China began to pull ahead. 자,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pull ahead. 이게 능동적으로 잡아서 앞으로 끌고 간다. 즉 능동적으로 추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though 비록 it welcome 맥도날드 and 스타벅스. 그러니까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와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자본주를 환영을 하지만 encouraged its brightest to hone their mind. 자, hone their mind라면 이제 뭔가를 이제 간다는 것이죠. 연마한다. 그래서 바이두라는 그 창립자의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장 그 브라이티스트, 촉망받는 똑똑한 사람들을 인커리지, 격려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인드, 마음을 이제 갈아가지고 웨스턴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서구의 그런 대학에 그들의 마인드를 갈아가지고 했지만 베이징은 maintain a strict hold, 아주 강력한, 엄격한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캔이란 말은 원래 이제 그 약삭빠르다. 근데 캔이란 말이 할 수 있다 뜻이잖아요, 어원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것이죠. 그래서 cannily acquiring foreign expertise.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노하우, 엑스퍼티즈, 노하우 같은 것을 아주 영리하게 약삭빠르게 이제 습득하면서 자기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서방에 보내가지고, 대학에 보내가지고 이러한 그 기술을 능동적으로 지금 추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 다 좋지만 서구의 그런 좋은 점들을 이제 다 연마해가지고 지금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는 대량 유학생을 파견했고요.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10년 동안은 해외 박사급 인재를 양성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박사들급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본토로 들어오면서 글로벌 경험 플러스 중국 실무가 결합되면서 이런 시너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차이나, 중국은
account for 차지하고 있다는 수거죠. account for 뭐뭇을 차지하다. 자, 27.5% 모든 글로벌 오토 판매의 2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the next three country 다음 세 개 국가들보다도 이게 미국, 인도, 일본 이것을 컴바인 결합을 해도 중국을 지금 못 따라간다 이렇게 입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중국의 지금 쇼핑 선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왜 능동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아까 보셨던지 PPT에 보셨듯이 BYD, 바이두가 지금 테슬라를 완전 추월했다. 그래서 전체 전기차 시장의 62%를 지금 중국이 점유했고, 아까도 말했지만 배터리 기술에서 LPP 그런 인산철 배터리 중국이 이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바이두 창립자는요, 스탠포드 컴퓨터 과학 전공 출신입니다. 자, 중국의 거버먼트, 중국 정부는 그래서 facilitated, make easy라는 뜻이죠. 아주 수월하게 했다는 거예요. make easy, 뭘? dislike 이런 부상이죠. by 뭐함으로써? allow, 허락함으로써. foreign auto firm, 그러니까 외국 자동차 회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to enter, 진입하도록. Chinese market, 중국 시장에. only, 무엇으로만? with the domestic partner로서. 아하.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뭐였냐면, 단서가 뭐였냐면, domestic partner로서. 그러니까 중국 국내의 그런 파트너로서만이 협력했을 때 중국 시장에 들어와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상을 이제 수월하게 했는데, as well as 뿐만 아니라 what might be called, 소위 뭐라고 불려집니까? resourceful harvesting입니다. harvest란 말은 수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ntellectual property니까 우리가 이제 IP라고 하죠, 약자로.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뭐라고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그러니까 IP의 그런 resourceful harvesting이라고 불려지는 거. 그러니까 외국의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resourceful,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이 원래 풍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즉 영리한 거예요. 제한된 자원으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교활하면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상하이 자동차 기술을 이전을 할 때 GM이 그러니까 그 협조를 해가지고 GM의 그런 IP 같은 것을 이제 국내에다가 중국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굉장히 실용주의 접근 방식으로 하비스팅, 수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하비스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it was good old fashioned protectionism,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그런 보호주의였잖아요. 근데 차이나에게서는 it worked, 그것이 이제 먹혔다는 것이죠. Chinese company,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요 지금 poaching engineer, 자 poach란 말은 원래 그 밀렵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경쟁사들의 그런 엔지니어라든가 또는 executive, 그러니까 그런 임원들이 되겠죠. 실무자들, 임원진들을 storied European and American manufacturer, 그러니까 스토리란 말은 오래된 이야기니까 유서가 깊은 것이죠. 이야기가 많은. 그러니까 유서 깊은 유럽과 미국의 그런 제조회사로부터 그런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인재들을 이제 스카웃을 했다는 것을 이제 포칭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기업 용어로. 그러니까 밀렵했다는 것은 경쟁사 인재들을 지금 몰래 데려왔다. 즉 스카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 바이업, 대량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뭘? foreign competitor wholesale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경쟁자들로부터 홀세일, 도매로 샀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은 대량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아메리칸 매니팩처러부터는 이제 그런 임원들을 이제 그 스카우트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를 나오고 있는데 포드 자동차는 솔드, 팔았다. 스웨디시 회사인 볼보를 팔았다는 거예요. 두 누구에게? 중국의 이제 지리에게. 자, 지리란 말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한글로 하면, 그 한문으로 하면 지리, 즉 길할 길, 이로울 리. 그래서 회사 이름이 지리인데 중국의 글로벌 자동차 제국의 이름이 이제 지리라는 거예요. 즉 행운과 이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인데 이 지리 회사에게 1.8 빌리언 달러니까 이것이 이제 18억 달러인데요. 2010년도에 이제 볼보에게 인수를 했는데 약 한국 돈으로 하면은 2조 8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조 800억 정도를 중국의 이제 지리라는 회사한테 지금 볼보가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 재산권 이런 것을 다 지금 하비스팅, 수확했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 리소스풀하게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수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지리가 또한 보트 샀습니다. 스토리드 브리티시 스포츠카를.
자, 스토리도 유서 깊은 이런 뜻이죠. 유서 깊은 그 영국 스포츠카를 로터스라는 회사에 샀다는 거예요. 지금 로터스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영국 그 브랜드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로터스가 연간 1,600대밖에는 못 판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추정하기를 1억 파운드를 이제 인수했다. 1억 파운드 하면 한 파운드가 한 1,600원 정도 잡으면 한 1,650억 정도로 인수했다는 거죠. 포르쉐 가치가 100조거든요. 근데 영국의 로터스는 겨우 1,65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런 브랜드를 가져와서 중국은 이 전기차를 이제 입혀서 역시 스포츠카도 지금 전기화하면서 글로벌화하면서 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로터스 같은 그런 영국의 아주 유서 깊은 스포츠 회사를 좀 사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로터스 인수했고요. 2018년대는 이제 다임러 지분을 9.7% 취득했다. 2019년에는 볼보 트럭 지분을 8.2% 인수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서구의 그런 자동차 회사를 지금 스틸링, 도둑질하고 있다. 하비스팅, 수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들이. 자, US policy maker, 미국의 이제 정책 입안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이분들은 have a hard time,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squaring this new paradigm.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스퀘어한다. 원래 스퀘어란 말은 정사각형이란 뜻이니까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것은 조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화롭게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용납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이제 바이스 프레sident 부통령인 J.D. 벤스의 그런 컴플레인 불평불만을 이제 증거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스 입장에서는 팍스뉴스라는 그런 보수 매체에 나와서 in early April 4월 초에 뭐라고 이제 말했냐면 we borrow money from Chinese peasant. 자, 중국의 농부들 돈을 우리가 빌린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현재는 그 일본이 1위지만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다 샀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국의 농부들이 그 돈을 이제 빌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to buy the things those Chinese peasants manufacture. 그래서 그 중국의 농부들이 manufacture 제조한 그러한 things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중국의 농부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제 비유한 거예요. 이게 농민이라는 것은 중국의 어떤 근면한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무시한 말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그 농부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겨우 중국이 만든 그런 제품을 우리가 사고 있네? 라고 지금 비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근면한 노동자들에서 돈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상호 의존 효과잖아요. 국채를 만든 거.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사고 있네? 이걸 이제 말한 거죠. 그렇지만 whereas 반면 the first generation of Chinese entrepreneur. 그러니까 중국의 첫 번째 그런 기업가들의 첫 번째 세대들은 grew up,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랐어요?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be happy to, happy했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to wring a livelihood죠. wring a livelihood 하면 생계를 링했다. 링이란 말은 짜내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지낸 재벌들이 그 초기에는 굉장히 생계를 짜냈다는 거죠. from cheap imitation. 그러니까 값싼 모방이 되겠죠. 처음에는 중국이 모방 제품으로 겨우 생계를 짜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제 테크 그레이주에이트 이런 기술 전문가들의 졸업생들은 be spared. spare란 말은 여유를 주다, 즉 면하게 했다. 뭘? The privation of their parents and yearn for something more meaningful.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부모님들의 그런 privation, 궁핍이란 뜻이거든요. deprive란 말이죠. deprive, 박탈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궁핍 생활을 면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뭘 추구하냐면 야포,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는 모방, 싼 거, 가난한 그런 싼 거 모방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해피했는데 지금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before Chinese were happy to copy others.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복제하는 것에 행복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y wouldn't go hungry. 그래도 그들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그레이스 샤오시가 말했는데, 이분은 전 알리바바의 그 매니저였는데, 이분이 IT 컨설턴트로 이제 변해가지고 퍼블리시 발간을 했어요. 뭘 AI 프로임 뉴스레터라는 걸 발간했다.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they seek a sense of mission. 그래서 그들은 추구합니다. 어떤 미션, 어떤 그 의무적으로 하는 그 미션 같은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국의 이제 미국의 이제 딜레마죠. 중국 제품을 사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고, 또 중국 제품을 사면 중국 경제력이 강화되니까 중국이 잘 사게 되네? 이런 지금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중 전쟁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국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저축률이 지금 35에서 40%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중국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로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이 샀단 말이에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돈으로 또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중국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가지고 다시 미국의 국채를 구매하게 되고, 그러니까 벤스가 아까 농민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돈을 빌려서 살고 있다라고 굉장히 농민을 모욕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게 미국의 어떤 지금 딜레마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의 그런 왜 전기차의 그런 혁신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제 2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